우리시 인구가 내국인만으로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1년여 만인데요. 전국에서 네 번째 밀리언시티가 됐습니다. 9월 1일 우리시 인구가 100만 54명이 됐습니다. 수원, 창원, 고양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네 번째, 서울 등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도시인구 순위로는 11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후 1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100만 대도시가 된 후 첫 번째로 용인 시민이 된 주인공은 서울 읍면동에서 동백동으로 전입한 고경일 씨 가족입니다. 정찬민 시장은 1일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고경일 씨 가족을 직접 만나 꽃다발을 전하며 환영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인데 용인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싶어서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또 100만 차고도 첫 번째 시민으로서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100만 대도시가 된 가운데 첫 번째 시민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가 100만이 된 만큼 또 각종 행정 서비스도 훨씬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우리시는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적용받게 돼 자체 수행 사무와 관련 조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 자율성이 커지고 지역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부터 100만 대도시 준비 TF팀을 설치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왔으며 앞으로 늘어날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 반열에 들어서면서 인구 규모에 걸맞은 경제 기반과 사회 문화 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제2의 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이 용인의 미래에 대해 시민 500여 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 역사상 처음인데요. 시정에 관한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중 교통 문제와 도시 균형 발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5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00명이 참가해 희망 용인의 미래를 말하다 원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용인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한 500명의 시민들이 10명씩 50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나오는 의견들은 무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정찬민 시장도 원탁에 앉아 시민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각각의 원탁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개의 아이디어들은 전자무선 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래를 위한 과제 각각 8개로 요약됐습니다. 지원책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로서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문화 센터가 정인구청이나 아니면 기인구청 그 근처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옆에요. 지금 기흥역 종합 학습 정거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그러니까 학습 정거장이 금년 1월에 거기를 갖다 완공했다는데요. 아직 거기는 완전히 공사 중입니다. 용인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과제는 교통, 균형 발전, 복지, 환경, 지역산업, 교육, 시민 건강, 공동체. 또 미래 용인을 위한 8대 과제는 교통, 균형 발전, 특화된 도시 브랜딩, 복지 정책 현실화, 사람과 자연이 지속 가능한 도시, 기업 지원, 협치 강화와 행정 개선, 생애 주기별 교육 기회 순으로 꼽혔습니다. 정찬민 시장과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 방송인 이익선 씨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 2부에선 교통, 도로, 교육, 청소년, 투자 유치, 규제 개혁 등 각 분야별 시민들의 궁금증을 정찬민 시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즉석에서 풀어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계속 이제 채무 얘기 나오는데 채무 갚는데 모든 그 전략을 쏟다 보니까 소홀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들 손댄 게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 아이들한테 지원하던 것을 모두 끌어섰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 제대로 못 고쳐주고 무슨 학교에 유리창이 깨져도 제때 못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채무 제로화를 했는데 가장 우선시 가장 보기 좋게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육이다. 처음에 여기는 채무 제로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교육이다를 삼아서 이번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취임했을 때 2014년도보다 7배를 증액을 시켰어요. 또 세부 사항 중에 1번이 뭐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교복을 주자라고 했어요. 중학교는 뭐 다른 시기가 한 것이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시에 하는 것은 여기 시가 처음이고,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 주부,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가장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함께 용인의 미래를 고민한 원탁 토론회. 도시의 문제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제를 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로의 합의와 배려가 필요함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용인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생활 쓰레기 재활용을 가장 잘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용인시는 6일 제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환경부의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경진대회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인 RFID를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 완료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총 1,800톤 감량할 수 있었으며 비용으로 봤을 때는 4억 1천만 원을 절감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방문 수거 및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리폼 제품화하여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RFID를 활용하는 음식물 종량제 기기를 아파트 등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인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전시회를 엽니다. 디자인 나눔이란 지난 2014년부터 강남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관내의 디자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디자인 컨설팅과 개발 등에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구성초등학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손길이 아직도 남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강남대 학생들의 이게 다 손길이고 정이고 덕이고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마을 기업인 내동마을 등 4개의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홍보용 안내 책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 담당자와 학교, 교수님, 학생들께서 수없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동것 하나 놓치지 않고 맞춤형 지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야말로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고 신뢰를 튼튼하게 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름만 있던 4개의 사회적 기업이 로고와 캐릭터 등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8일 오전 정찬민 시장은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함께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이걸 하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 시도라는 게 시군구 위에 또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행정청 넘어서는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해 왔는데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분권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있죠. 그러면 또 20일의 대화가 여기 필요가 또 23일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예, 여기 시장 아까 주신 거 우선시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부터 3개시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했던 그 과제는 아주 실제로 포괄적으로. 간담회에서 정찬민 시장은 김부겸 장관에게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흥구 분구와 동백동 분동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우리 용인 지금 보니까 딱 일주일 전에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100만 정도가 되는데 이걸 기뻐해야 될지 뭐 축하를 받아야 될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유는 인구는 특히 용인에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행정 수요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특히 우리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42만, 머지않아 43만 도시가 되고요. 또 동백동 같은 경우는 8만 규모의 아주 대규모 동입니다. 과천시나 이런 식으로 규모가 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읍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행정 서비스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동 또는 면으로 승격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3개시 시장들은 대도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처인구 원삼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주말 제2회 원삼 황금들녘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및 공모전에서 만들어진 허수아비 100여 개를 농촌 테마파크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원삼면 3개 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이 만들기에 작년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통도 살리고, 또 농촌의 원삼면 그 지역 특성상 허수아비가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틀 동안 여기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어머 이런 거 너무 재밌다고 계속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원삼에 전통적으로 살려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농촌의 정겨움을 느끼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허수아비들은 이번 주까지 농촌 테마파크에서 전시된 후 원삼면 사암리 들녘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13일 정찬민 시장은 양기대 광명시장과 만나 문화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용인시는 관광 명소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을, 광명시는 광명동굴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취임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 앞으로 양 도시의 폭넓은 교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